체육계 1호 미투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민사 사건입니다. 이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하니까 세상이 바뀌는구나.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A씨는 테니스 코치 B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A씨는 2016년 B씨를 우연히 만난 후부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형사 고소했으며 B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한 달 전인 2018년 6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가해자 B씨는 마지막 성폭행이었던 2002년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둘의 법정 싸움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2년차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세간의 체육계 1호 미투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민사 사건입니다. 피해 당시 피해자는 테니스 코치와 선수라는 어떤 위력 관계가 존재했고요. 만 10세라는 낮은 연령 때문에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15년 뒤에 가해자를 우연히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 직후 피해자는요, 3일간의 기억을 잃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 후유증을 걷다가 뒤늦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요, 피해를 입은 지 15년 만에 형사소송을 어렵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17년 만에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소장님께 전화가 걸려오면서 제가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장님께 전해 들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찾지를 못했다. 변호사를 구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요. 실제로 당시에는 10년이 지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라면 제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너무 명백했었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피해자 입장에서 못 구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던 시점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재판부가 10년이 지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단 한 건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하학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 소송 자체 대법원 선고일자가 2015년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유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진행한 적은 사실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 소송 과정에서 법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 양상은 기존 재판부가 생각한 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후유 양상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학적 논문이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10년이 지난 소멸시효에 대해서 인정했던 의료소송 관련한 판례를 많이 모았고요.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과거 일기장부터 시작을 해서 피해자가 그동안 어떤 후유 양상을 겪어왔는지, 왜 소송을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는지 등등의 장애 사유에 대해서 최대한 담아서 재판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판결문 자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건의 되게 어려운 점은 기존의 법리, 그리고 특히 민법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는 굉장히 공고하고 움직이기 힘든 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의 법리에 의해서는 결국에는 원고의 패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남기기보다는 화해 권고나 조정 등 판결문을 남기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요, 1심에서요, 피고가 다른 구치소로 가는 과정에서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아서 1심에서 무변론 선고가 되었습니다. 즉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1억 원 배상이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1억 원보다 값진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만들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명 저희가 그런 1억 원은 필요 없다라는 소송을 3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오히려 이 판결문을 받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지 않고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뒤늦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요, 저희 민법 766조 2항에는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의 법원은 불법 행위를 한 날 자체를 성폭력 범죄 피해일로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은요, 불법 행위를 한 날을 범죄 피해 당시가 아니라 가해자를 15년 만에 대면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일을 손해 발생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거를 법원에 전달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존재했습니다. 우선은요,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후유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를 대면해 봤었을 때 각각의 피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 친족 관계라든지 위력 관계라든지 그리고 아동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특수한 가해자와의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피해 인지 시점이 일반적인 범죄 피해와 굉장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인지 변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피해자의 후유 양상을 잘 인지하는 것부터 사건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적용과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년 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청구한 1억 원의 위자료가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요, 기존 법원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후유 양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이제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의 양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점을 바꾸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요, 거의 이게 법원 판결인가 할 정도로 심리학적인 그런 분석을 굉장히 깊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위도유로 응답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고에서 1억 원이 모두 다 인정이 되었다, 승소 판결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이 부분이 현실감으로 와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들었던 생각이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하니까 세상이 바뀌는구나, 될 수 있구나 해서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판결을 만든다라는 건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계란으로 바위를 내가 쳐가지고 움직이겠다 하면 모두 다 말리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변호사로서의 남은 사명은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안 되는 사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용기와 어떤 당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